자, 이번에 이제 이 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이 팀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 이거 축구팀 팔자 한 방에 풀린다고 엄청난 돈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서 이번 시즌 혹시 유럽클럽 대항전의 프리미어리그 싸움에 있어서의 엄청난 다크호스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야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해. 굉장히 많은 이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팀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엄청난 뒷배로 들어온 이 팀 일단 어느 팀인가요? 뉴카슬. 네, 뉴카슬 유나이티드. 알란 시어러의 레전드. 예. 자, 뉴캐슬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적 시장이 지난 시즌에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이제 인수를 했고 그때도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도 그러니까 물론 뭐 영입이 좀 됐지만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갖고 있는 돈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만수르가 비교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그 돈을 사우디 왕 돈으로 해야 되냐 왕가 돈으로 해야 되냐 투자 기금 돈만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진짜 뭐 상상이 안 되는 액수의 돈이니까 전체 자산 자체가 뭐 애플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독보적으로 많거든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돈이 있는데 지난 겨울 그러니까 뉴캐슬 상당히 어려웠던 시간이죠. 강등될 수도 있어. 이럴 때도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빅네임들을 영입하진 않아요. 물론 이런 팀들이 갑자기 빅네임 영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팀이 안 갈라 그러지 처음에는. 근데 이번 여름에도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좀 조용하다는 느낌. 도리어 여름이 더 조용하죠. 그죠? 근데 그래도 겨울은 뭐 가장 많이 돈을 쓴 구단도 뉴캐슬이었고 그리고 겨울에는 어쨌건 기마랑이스, 클럽 레코도 영입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트리피어도 영입하고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여름은 진짜 딱 2명 영입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조용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스텝업을 한 발짝 한 발짝 밟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과거에 돈 많았던 팀들이 실수했던 사례들이 있거든. 너무 그냥 현질했다가 그게 이제 팀워크나 아니면 좀 이렇게 돈만 쓰고 그냥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반면교사도 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에키티케 같은 경우는 돈만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원래였으면은 에키티케가 여기 가세가 됐어야죠. 필요했죠. 근데 파리 생제르맹 임대로 갔죠. 맞아요. 그게 팀의 역사나 전통이나 근본이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진 않는 거죠. 물론 뭐 뉴캐슬은 엄청난 근본이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느껴졌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인아웃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보트만 영입 한 명 했고요. 센터백. 좋은 선수죠. 그리고 닉 포프 골키퍼 영입을 했고요. 역시 닉 포프도 아주 좋은 골키퍼고. 번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는 없어요. 메타겟은 그냥 완전 영입인 거니까. 임대했던 친구를 완전 영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조용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프리시즌은 되게 착실하게 치렀죠. 많은 경기 한 것 같던데? 프리시즌을 총 7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앞에 이제 2경기는 웨스트햄처럼 유망주들 데려다가 먼저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일본 선수들 데리고서 이제 평가전들을 치렀던 거였죠. 어땠어요? 그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긴 했어요.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일단 뭐 그러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선수들이. 그리고 쉘비가 조금 부상을 당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롱스태프를 계속 쓰는 그런 모습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 명 조합들을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에디아우 감독이. 에디아우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조엘링턴, 기마랑이스, 쉘비 이게 완전히 고정된 조합이긴 했잖아요. 그쵸, 일본 픽이죠. 그렇긴 했는데 조엘링턴하고 기마랑이스 같이 안 쓰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혹시 모를. 그렇지. 프리시즌 때 여러 가지 조합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더 치중하는 느낌이긴 했어요. 좀 새로운 어떤 실험이라든지. 그건 아마 저희가 뒤에 이제 뉴캐슬의 새 시즌 강점이나 위크포인트 얘기할 때 하겠지만 이제 팀들이 에디아우를 좀 알거든. 뉴캐슬 어떻게 끌어갈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또 대비책 나오는 것 같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죠. 뉴캐슬의 새 시즌 강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강점 일단 중원. 미드필더 여기 미들 좋죠. 조엘링턴이 미드필더로 변신하면서 대박을 쳤고 지난 시즌. 원래 이제 조엘링턴이 이제 공격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격수에서 망했다가 미드필더 오니까 그 몸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로 변신에 성공했죠. 그리고 기마랑이스 영입되면서 방점을 조금 찍어줬죠. 기마랑이스 볼 잘 차요. 역시 브라질리언들이 볼 차는 능력이 있어. 볼도 잘 차고
생각보다 침투까지 해가지고 골도 은근 넣어줬고, 예, 그리고 쉘비가 뒤에서 패스 뿌려주면서 셋의 역할 분담도 확실하게 됐었고, 예. 뭐 때에 따라서는 롱스래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일럭이 원래는 주전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조일럭도 어쨌거나 백업이니까, 조일럭은 근데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골은 잘 넣는 선수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미들 자체가 좀 좋다. 근데 존주 쉘비가 8월 한 후반 정도에 돌아올 거예요, 부상 때문에. 네. 그래서 뉴캐슬이 개막 경기가 이번에 노팅엄 승격팀하고 붙는데 처음에는 좀 못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즌은 미들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프리시즌에 김양희스를 여기 홀딩에도 활용을 해보더라고요. 원래 홀딩에서 섰던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리옹에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김양희스는 뭐 여기서 막 전투적으로 몸빵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예, 뿌려주는 선수긴 하죠. 근데 이제 뉴캐슬에선 이쪽에 배치해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재능을 발휘하게 해줬는데 현재는 쉘비가 없어서 그런지 홀딩으로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강점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수비 라인. 수비 라인. 왜냐면은 그 지난 시즌에 뉴캐슬이 전반기 그러니까 1월까지 19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9위였는데 이 팀이 11위로 시즌을 마감한 이유가 2월부터의 성적만 놓고 보면 4위였거든요. 그러니까 2월부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끝에만 놓고 보면 4위로 시즌을 마감을 한 거다. 아하. 근데 그 4위에는 수비의 공이 컸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수비가 엉망이었거든요. 예. 근데 덴번이 와가지고 중심을 조금 잡아줬었고요. 메타겟이 공수 밸런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트리피어 물론 빨리 부상 후 아웃되긴 했지만은 연승을 이끌어줬을 때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프리킥도 넣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흐름을 가져와 줬거든요. 그러면서 실점이 4번째로 적었어요. 2월 이후로만 놓고 보면은 막판에 그 정도로 좋았는데 여기에 보트만이 가세했고요. 골키퍼 포프가 가세했고 그러니까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겨울 이후에 수비가 강화됐는데 이번 여름에 더 강화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팀들이 성적을 내려면 일단 수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수비가 좋아졌다는 게 두 번째 강점. 세 번째 강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강점은 지금 당장의 강점이라기보다는요. 여차하면은 누구든 영입할 수 있는 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뒷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제 이적 시장이 이제 8월 말, 뭐 9월 초까지는 가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전반기 치렀는데 저기 팀이 조금 어렵네. 어디 여기 어디? 그래서 또 겨울 시장 때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오케이. 이 팀이 굉장히 현재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아껴가면서 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링가드 영입이 가능했어요. 근데 링가드가 너무 나도 많은 그 연봉을 부르니까 그 연봉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포기를 한 거지.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처음에 뉴캐슬 사우디아라비아전이 왔을 때 다른 팀들 혹은 다른 팀에서 뛰는 선수들은 뉴캐슬을 내가 후주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라에몽의 저 주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뭐든지 다 꺼내서 줄 줄 아는 거야. 야 저기 부자네. 그러니까 약간 좀 흑으로 봤던 거지. 야 쟤네들 질르면 다 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뉴캐슬이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분이 되게 침착하게 영입하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 제대로 된 디렉터를 데려온 게 단장을 데려온 게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링가드가 손흥민 연봉 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영입 안 하는 게 맞죠. 링가드한테 손흥민 연봉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인정.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침착하게 사우디아라비아분이 영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지난 겨울 때처럼 또 영입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강점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단점도 한번 가볼까요? 공격 맞아. 왜냐면은 칼럼 윌슨 나오면 잘하죠. 인저리 프론이잖아. 그러니까요 거의 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우드는 헤딩 떨구기밖에 못하죠. 골을 못 넣었잖아요. 헤딩 원툴이죠. 그러니까요 뉴캐슬 와가지고 골을 못 넣을 정도로 그렇고 생막시면 좋은 선수긴 하지만은 너무 이제 혼자서만 하죠. 팀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선수죠. 아담아과라야, 아담아과. 알미론 애매하죠. 그러니까 기대만큼 녹아들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프레이저 같은 경우는 딱 백업이만 쏠쏠한 선수예요. 달려가고. 그리고 뭐 다재다능하니까 백업이면 쏠쏠한데 이 선수가 주전감이냐는 건 거죠. 뉴캐슬이 한 단계 더 올라가려는 팀이라면은.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머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요 정도 뭐 한 중위권 정도에서 만족한다면 뭐 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뉴캐슬이 그런 최소한 유로파 리그에서의 어떤 복병까지 가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약할 수 있다 공격이. 자, 두 번째는요.
전체적인 뎁스도 조금 아쉽다. 맞아. 더 보강이 필요했는데. 더 했다고 한다면은 좀 더 강하게. 공격 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른발잡이 센터백 영입 안 한 것도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물론 덴번이 너무 중심을 잘 잡아줬거든요. 근데 덴번의 나이를 고려하면은 보트만 영입한 거는 뭐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 급한 거는 오른발 쪽이 아니었나. 파비안 샤워가 좋은 모습을 후반기 때 보여줬다고 해도 좀 전반기 이전까지의 아쉬웠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 라셀레스도 이제는 뉴캐슬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에 도리어 더 좋은 선수를 일단 보강하고 봤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크라프트가 좌우 풀백을 다 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풀백 백업도 조금 애매하죠. 트리피어가 어쨌건 지난 시즌에 큰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트리피어가 만약에 이번 시즌에도 그래서 나이도 있는 선수인데 트리피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크라프트가 여기 나와야 되고 그러면 백업이 없잖아요. 그렇지. 풀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뎁스가 좀 얇다. 예. 자, 세 번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에디아우 감독이 어쨌건 간에 그 유럽 대항전을 이끈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머스 승격팀을 굉장히 잘 이끈 거 맞고 그 지난 시즌에 뉴캐슬을 잘 추스리면서 끌고 올라와 준 건 맞긴 한데 그러니까 좀 승격을 했거나 아래에 있는 팀들을 잘 조직화시키고 전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순위를 좀 더 끌어올린 건 맞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적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본머스를 맡았으니까 그럴 기회 자체가 없긴 했지만은 검증이 좀 덜 됐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저는 공격진의 보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요. 공격진에 더 보강을 해서 아니면 여기 조금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한 명 영입을 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공격 쪽을 보강을 해가지고 공격을 조금 다변화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비는 어느 정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올라가려면 결국 공격이라는 거죠. 연결시켜서도 보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강이 살짝 좀 부족한 그런 느낌에서 그러면은 전술적으로 분명히 에디아우는 아까 실험한다고 그랬잖아요. 프리시즌 때. 그래서 변화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건데 한계가 있거든. 선수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상대도 에디아우가 어떤 감독인지 또 혹은 지금 이 자원에서 어떠한 전술을 쓸 건지를 대략 알아. 그래서 지난 시즌 후반기는 에디아우가 실제로 그냥 확 반전을 쳤는데 이제 두 번 당하나? 그렇죠. 아는데? 이제 다들 알죠. 그렇지. 근데 수비만 보강했다는 거예요. 수비는 변화해도 상대한테 리액션을 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공격 쪽이 이제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뉴캐슬의 새 시즌 최종 성적 예언. 저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7위 정도. 7위? 야, 그럼 유로파리그 이번에 현재로서는 대충 그 정도. 공격 하나 더 보강을 해주면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야, 그러면 진짜 이번에 어쨌든 중상위권 정도에서의 복병은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하긴 뭐 지난 시즌 꼴찌 쭉 하다가 19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딱 반전 치면서 11위 최종 성적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버지의 예언은 뉴캐슬 새 시즌에 7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네.